얼른 책 꺼내. 지난 시간에 준 프린트 있지? 10월 거 혹시 안 받은 사람? 프린트 없어요. 안 가져온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가져왔어. 받긴 했어? 여기 스페어가 하나 있네. 자, 보자. 자, 우리 중 다수한테는 make time은 시간을 낸다는 얘기야.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계속되는 도전이다. 뭔 소리일까? 우리 중 상당수는 대부분은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뭐하다? 어렵다요. 다음. 자, 뭐 업무의 between 여기 and 이렇게 짝짝이지. 업무에 대한 어떤 전념, 그 다음에 어떤 가족 의무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이고 얘는 이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과 가정 사이에서 여기서의 주어 it은 그냥 아무런 것도 칭하지 않는 이제 형식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가주어도 아니고 뭐 그냥 대명사 주어도 아니야. 그냥 주어 자리에 그냥 비워둘 수 없어가지고 써놓는 주어를 그냥 형식상의 주어로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지 마라. 그냥 종종처럼 느껴진다. 자, 종종 뭐처럼 느껴져? There is no room. 뭐 방이 아니라 공간 혹은 여유야. 공간이 혹은 여유가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디에서는 우리의 분사겠지. 뒤에 있는 스케줄을 수식해주는 가득 채워진 스케줄에는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근데 뭐를 위해서는 dedicated work, 뭐 헌신하는 어떤 운동, 열심히 하는 어떤 운동을 위해서는, 즉 운동을 위해서는 뭔가 스케줄 시간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스케줄은 지금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 뭔가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음, 자, what if는 그냥 약간 가정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 여기 지금 동사를 갖다가 came을 쓴 걸 좀 주목을 해라. 여기까지는 지금 동사 시제가 다 뭐야? 현재 시제냐? 근데 이게 그냥 과거 시제 쓴 게 아니라 what if가 이게 가정의 의미가 살짝 들어가.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떨까? 그런 의미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사를 과거 시제로 썼어요. 자, 만약에 운동이 너한테 다가간다면 어떨까? Right in the middle. 바로 어떤 한가운데. 어디에 한가운데야? 너의 어떤 일상에. 네 일상 한가운데에 운동이 너한테 다가간다면 어떨까? 원래 우리 운동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시간 내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1번이랑 2번 문장 읽어보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낸다고 내기가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운동이 너한테 다가간다는 얘기는 결국 운동이 일상에 다가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뭐 한다면 어떨까요?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즉 운동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는 거는 현대인들한테는 좀 너무 바쁜 일에서 어렵고 일상에서 짬짬이 운동을 해보면은 어떨까 그 의미예요. 혹은 일상 속에다가 운동을 갖다가 살짝 집어넣으면 어떨까? 됐어? 자, 그다음 여기 웨어가 관계 부사인데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야. 선행사가 얘가 생략돼 있어요. 선행사가 the place, time, reason, way인 경우에는 선행사를 생략하든 아니면 관계 부사를 생략하든 둘 중 하나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다가 the place를 슬쩍 써주고 where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 그것이 바로 어떤 지점이다. 어떤 지점이야? 그 integrate가 이제 집어넣다 혹은 통합시키다야. mini exercise 뭔가 좀 간단한 운동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household chores 하면은 뭐 집안일이지. 어떤 간단한 운동을 집안일에 이렇게 집어넣는 혹은 통합시키는 아름다움이 come into play 뭔가 작동하는 그 지점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3번이랑 4번을 통해서 뭔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일상생활 혹은 집안일에 운동을 집어넣어. 왜? 운동을 하기에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그래 주제야. 자, 다음 내려와. 그 9월 거 우리 끝나고 지금 10월 거 하고 있잖냐. 10월 거 지문들이 좀 어려운 게 많아. 9월 거에 비해 좀 지문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 그래서 좀 쉬운 지문에서 스킵을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를 시켜줘야 돼.
let's B가 let us, 그러니까 let's가 let us의 줄임니다. let이 동사라면 얘가 us겠지. 이게 목적어고 목적격보어. Let's be realistic. 현실적이 좀 되도록 하자. 자, 집안이라는 거는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it이 여기서 복수해서 s를 뗀 그냥 단수를 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안일이 그 집안일이 뭐 설거지 하는 것이든 아니면 쓰레기를 뭐 갖다가 버리는 것이든 간에 이러한 일들 여기서는 이 this task는 앞에 있는 이 복수명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집안일들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자 그러나 자 여기서는 이 구조를 이렇게 보도록 해. U A S B 이렇게 보도록 해라. 해서 어떻게 하니? U A S B는 A를 B로 보다 혹은 뭐 여기다 혹은 간주하다. 자 그러나 이 집안일을 갖다가 뭐로 보기보다는 그저 의무적인 어떤 행동 행위로 보기보다는 이 집안일이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의무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기보다는 why not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어떤 거지? 뭐뭐 하는 게 어때? 자, 뭐 하는 게 어때? seize 잘 쓰는 게 어때? 이러한 순간 즉 집안일을 뭐로서 쓰는 게 어때? as opportunity 기회로서 뭘 위한 기회? 어떤 그 신체 활동 뭐 운동이겠지 그죠? 운동을 위한 기회로 쓰는 게 어때? 우리가 그러니까 집안일이라는 거는 네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야. 어차피 할 일이니까 이 집안일을 하는 거를 뭐 운동하는 기회로 삼는 게 어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이제 명령문이지. 얘랑 이렇게가 짝이지. 자 스쿼트를 해라. 혹은 몇몇 그 월 푸시업.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푸시업이 이게 팔굽혀펴기지 않냐? 근데 월 하면은 벽에 대고 하는 푸시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닥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벽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를 좀 해봐라. 뭐 할 때? 너가 기다릴 때. 너의 아침에 끓이는 어떤 주전자가 뭐 하기를 기다릴 때? as to boil. 끓기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네가 뭔가 물을 끓여놓는단 말이야. 근데 물이 바로 이렇게 내가 뭐 가스 오븐에 올린다고 바로 끓이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그 잠깐 좀 시간이 날 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벽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푸시업이나 아니면 스쿼트를 조금 해라. 자 다음 자,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 부분이야. 어떤 quick exercise, 빠른 운동이라기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운동. 그러니까 짧은 운동을 포함시켜라. 어디에? 너의 어떤 일상적인 집안일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너의 어떤 일상적인 집안일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끝. 얘는 주제 별도 안 쓸게. 그냥 마지막 문장이 그냥 그 주제야. 이거. 자, 다음.
맞죠? 자,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볼 때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 우리가 본 무언가를 break up into 뭔가로 이렇게 분리시키다, 쪼개 넣는다, 해체한다. 그 무언가를 뭐로 해체? 모양과 색깔과 개념으로 해체시킨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은 선행사가 돼요. 어떤 모양과 색깔과 개념들이야 우리가 학습을 해온 뭐를 통하여? 교육을 통해 학습해온.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자, 우리가 빨간 공을 보잖냐. 그럼 우리가 얘가 썸띵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본 무언가,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은 얘를 갖다가 해체시켜 놓는다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색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양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빨간 공을 보고 이 공을 갖다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거냐? 색, 빨간색. 그 다음 모양, 구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걸 일종의 카테고리별로 쪼개가지고 그 정보들을 각각 이렇게 쪼개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다음, 자, 우리는 그 리코드 재부호화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뭐를 통하여? 렌즈를 통하여. 근데 어떤 렌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한 어떤 렌즈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을 재부호화한다. 말이 좀 어렵지? 자, 일단 우리가 이 렌즈라는 게 비유로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야, 너네가 렌즈를 끼잖냐. 뭐 렌즈를 끼면은 뭐 멀리 있는 게 뭐 안경 대신에 뭐 렌즈를 끼면은 뭐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 렌즈라는 건 비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보통 영어 언어에서는 이거를 의미한다. 필터를 의미해요. 필터를 의미한다. 렌즈라는 거는. 자, 우리가 눈에다가 무언가를 끼지 않냐? 그걸 우리가 보통 렌즈라고 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라 렌즈를 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원래는 파란색이었던 애가 내가 검은색 칼라 렌즈를 끼면은 파란색으로 보이겠냐? 아니면 검은색으로 보이겠냐?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이 렌즈라는 건 일종의 실제 어떤 존재하는 것을 조금 달리 보이게 해주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 되게 많단 말이야. 알았어? 즉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우리는 모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뭐에서 본다는 얘기야? 필터에서 본다는 얘기야. 아니, 이 재부화한다는 얘기는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 문장 자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정보를 머릿속에 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걸 좀 걸러서 기억을 한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필터링을 할까? 니네 생각은 어떠? 한번 생각을 해봐. 필터링이 왜 필요할까? 우리가 이제 뇌는 항상 기억해두면 좀 좋은 내용이야. 뇌는 신체 기관 중에 되게 작은 영역이야.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엄청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뇌는 최대한 뭐 하고 싶냐면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요.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니까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다 보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려면은
그 정보 용량이 좀 너무 뭐 할 것 같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용량이 크다 보니까 그 용량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줄이고 싶은 거예요. 줄이고 싶은 거니까 필터링해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뭐 압축해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지. 됐어? 자, 다음. 자, 우리는 기억을 재구성한다. 뭐 하기보다는 기억에서 어떤 비디오를 그냥 retrieve하면은 생각해내다, 회상하다. 기억에서 어떤 비디오를 이렇게 그냥 생각해내기보다는 이것도 비유야. 무슨 비유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 거 아니? 기억에서 비디오를 그냥 생각해낸다는 얘기가 너네가 뭔가를 갖다 비디오로 찍을 거야. 야, 우리가 비디오를 켜놓고 무언가를 찍으면은 그거는 나의 어떤 주관적인 무언가가 반영이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반영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이 저장이 되는 걸까? 자, 무언가가 있어. 님들 좀 말이 어려워. 자, 내가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켜놨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이 비디오가 여기 있는 무언가 관찰 대상을 갖다가 녹화를 하겠지. 근데 이 녹화되어 있는 거에는 뭐 나의 어떤 주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필터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될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것이 그냥 녹화가 될까? 있는 그대로의 것이 녹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있잖냐. 기억에서 영상을 생각해낸다는 얘기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기억을, 즉 객관적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기억, 즉 필터링 되지 않는 것, 객관적인 것,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 그럼 반대로 기억을 우리가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기억을 갖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바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야. change의 의미가. 기억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필터링하게 떠올린다. 자, 다음 4번의 디스는 그냥 앞문장이야. 우리는 뭔가 기억에서 영상을 재생각해내기보다는 재구성한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행위가 유용한 특성이다. 그럼 우리가 이 기억을 뭔가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기보다는 필터링하여 떠올리는 것이 왜 유용할까? 그게 5번부터 나와. 자, 다음.
자, 그렇지? 네. 자, 여기 있는 it은 그 앞에 있는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걸 나타내.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 하기 위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it 정도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똑같이 it이. 그것은 약간 뭐랑 같냐면은 최적의 이미지 뭐 컴프레션 알고리즘, 최적의 어떤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같은 것이다. 예를 들면은 JPG. 너네가 어떤 이미지 저장하면 그 확장자가 있잖냐. 본 적 있냐? 뭐 그림판 같은 거, 뭐 그림 같은 거 저장하면 뭐 JPG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붙지. JPG와 같은 최적의 어떤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같은 거이다. 뭐보다는 저장을 하기보다는 뭐를 저장해? 로가 날것이잖아. 날것은 이제 가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가공하지 않은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JPG라는 어떤 게 있고 비트맵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지금 인간의 어떤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JPG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 비슷해. 근데 우리가 JPG는 뭐 해놓은 거라고 했어? 이미지를 압축해 놓은 거라고 했잖아. 그다음 반대로 우리가 비트맵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 가공되지 않은 비트맵이라고. 가공되지 않았다고 했지. 우리 가공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손에 냈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럼 비트맵이라는 거는 가공되지가 않았어요. 가공되지 않았단 말은 달리 말하면은 객관적이라는 얘기면 주관적이라는 얘기야. 손을 안 댄 거야. 객관적인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인공적인 거야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일 거야? 있는 그대로야.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럼 반대로 보겠어요. 압축되어 있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야. 있는 그대로일 것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압축했으면은 뭔가 손에 댄 거 아니냐. 주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 어떤 그런 선택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필터링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뭐가 효과적이래? 얘가 효과적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 않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다 저장하려고 하려면은 뇌가 뭐해? 너무 용량이 크단 말이야. 너무 용량이 크다 보니까 뇌가 다 집어넣기 힘들어. 압축해 놓으면은 용량이 줄어들잖아. 정보 용량이.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능력이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기억을 재구성하는 게 능력이 부족하고, 자 봐, 모든 것들을 완벽한 세부 사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한대. 그럼 이게 완벽한 세부 사항에 있는 모든 걸 기억하는 건 압축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즉 얘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다 기억하는 걸 하는 거예요. 기억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돼? 다 기억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 하겠어? 스트러글 투어 한번 어려운 격자 일반화시키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점을 찾는데 고군분투한다. 즉 어려워한다. 뭐의 사이에 그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그들이 학습한 것들. 왜 그럴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있는 것을 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하기가 왜 어려울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학습하고 그럼 많이 있는 것들의 어떤 유사성, 연결점을 찾으려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겠지. 머릿속에 지나치게 많은 게 있으면. 반대로 우리가 좀 압축시켜 놓으면은 저장되어 있는 게 부피가 줄어들 거 아니야. 적게 있지 않냐. 적게 있으니까 훨씬 더 일반화시키고 학습하고 연결점을 찾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됐어요? 자, 다음. 이거 표시 안 했네? 여기 있는 데이는 누구겠냐? 당연히 그냥 F야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을 있는 그대로를 다 기억해내는 것보다는 압축해서 인위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기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니.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결국에는 필터링이 긍정적인 측면이야. 주관적인 어떤 기억하려는 인간의 경향의 긍정적인 측면이란 말이야. 자, 그러나 뭐야? 세상을 represent 뭔가 그 세상을 재현시키려는 건데 뭐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특징으로. 자, 우리가 어떤 세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을 갖다가 뭐로 이렇게 재현하려 하는데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 세상을 갖다가 추상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특징을 통하여 뭐 할 거야? 재현시키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세상의 모습이 추상적 생각과 특징을 거치면은 그대로 나올까? 절대 그렇지 않지. 왜냐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은 결국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뭐가 개입한다는 얘기야? 주관이 개입한다는 얘기야.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을 쓰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관이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즉 세상을 주관하여서 주관적으로 재현시키면은 당연히 그거는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겠냐 객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겠냐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실제와 실제가 있는데 그거에 주관이 개입돼 아니면 뭔가 외부의 무언가 개입돼서 실제와 달라지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왜곡이라고 하잖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실제 세상을 갖다가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면은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그 세상을 재현하는 거 추상적인 개념과 특징으로서 근데 come at the cost of가 그냥 하나의 단어야. 뭐뭐를 대가로 하여서 오게 된다. 자, 뭐를 대가로 해? 세상을 보는 건데 우리가 as 대명사 뭐 비동사 하면은 그냥 얘는 해석이 있는 그대로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대가로 하여서 오게 된다. 즉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느냐 없게 된다는 얘기가 없게 된다. 말이 되게 어려워. 응?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우리가 왜곡하게 된다. 어떻게 되면은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 즉 주관을 반영하면 7번 문제는 의미가 따로 적어줄게요. 자, 마지막. 구 번 해놨으니까 9번 하고 다시 올라갈게. 아 진짜. 한 번 다시 줄 수도 없고 말이야. 여기까지 아니다. 여기다.
자, 뭐 그냥 9번, 10번 먼저 할게. 뭐 그 다음에 8번 올라가도 사실 큰 상관없어. 자, 9번 보면은 주어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격이고 동사가 undermine. 그냥 큰 해석은 뭐뭐라는 발견은 완전히 손상시켰다. 뭐를 legal primacy of eyewitness testimony. 그러니까 testimony가 증언이야. 그 다음에 얘가 목격자야. 사실 그냥 witness만 써도 목격자라 의미는 똑같지. 자, 어떤 발견이냐? 우리의 기억이 재건된다. 뭐 재구성된다. 뭐를 통하여? 추상적인 어떤 재현을 통하여. 이 이미 풀어서 써봐. 그러면은 우리의 기억이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재구성된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그 다음 얘 반대 are played back like movie. 영화처럼 뭐 재생되기보다는 각각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영화처럼 재구성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영화라는 건 촬영해놓은 거 그대로 틀어주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뭔가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그 있는 그대로 갖다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보다는요. 진짜 기억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보다는 그럼 보다를 기억하기 여기까지 써야겠죠. rather는 있으니까. 그다음 그다음 기억이 재건된다는 얘기, 재구성된다는 얘기는 필터링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다 기억하기보다는 뭔가 필터링해서 필요한 것만 기억한다는 그런 것이 그러한 발견이 손상시킨다. 뭐를? 법적인 우위를 손상시킨다. 뭐에? 어떤 증인의 증언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그 재판장에 와서 증언을 하잖아. 뭐 누구를 그 현장에서 봤다 뭐 했다. 근데 결국에는 증인도 바로 눈앞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며칠 전에 혹은 몇 시간 전에 심지어는 몇 달 전에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뭐야 그 재판장에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증인들이 완전히 다 기억한 게 아닐 거 아니냐. 다 못해. 그 증인도 어떤 필요한 것들만 아마 머릿속에 필터링되어 기억되어 있겠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증언의 신빙성이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증언의 어떤 우월성을 갖다가 우위를 undermine, 손상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을 떨어뜨리고요. 다 무조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증인이 하는 말을 갖다가. 자, 다음 마지막 문장. 보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니다. 자, 얘는 뜻이요.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본 것이 무조건적으로 사실인 건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기억하다 보니까 본다고 해서 내가 그 있는 그들을 전부 다르게 기억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전부 다르게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왜곡이 발생할 수 있겠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 8번을 왜 스킵했지? 다 적었으면 올라간다 이래요. 다시 8번으로 가서 자, 뭐 별거 없어. 자,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본다. 뭐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가정과 우리의 어떤 동기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얘들아, 얘네가 일종의 뭐를 만들어주는 애들일까? 얘네가 일종의 뭐를 만들어주는 애일까? 필터를 만들어주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은 그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다 100%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동기 혹은 가정에 기반하여 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동기 혹은 1번 문장에 말한 것처럼 개념을 통하여 무언가 사물이 있으면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의 기억에다가 이동을 시키려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아니면 여기에 맞는 대로 무언가를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필터링 이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하여 세상을 벌어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겠니? 아니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 대신에가 뭐 대신해요? 여기 있는 대신에가 뭐 대신해요? 여기에다가 대신에 힘을 해주면 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즉 이 부분이겠죠. 세상을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이러이러한 필터링 역할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요. 무조건 좋다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야. 이중성이야, 이중성. 좋은 점도 있단 말이야. 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뭐 있는 그대로 것들을 갖다가 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려면은 이거는 과부하가 오는 거야. 너무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필터링 하여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를 기억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80%, 70%막 이렇게를 기억을 해버려. 그럼 20% 혹은 30만큼은 뭐가 생겨? 로스가 생기는 거야, 로스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사실이 아니지, 정확한 현실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외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지? 자, 잠깐만 쉬었다 하지.